정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를 풀고 평가 권한도 내려놓으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등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부 주도의 대학 평가도 폐지합니다.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대학 운영이 어떻게 달라질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교육부의 박준성 고등교육정책과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4학년도부터는 대학에서 지금보다 자율적으로 정원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과거에는 총 입학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을 할 때에도 전년도 교원 확보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또 시설 확보율을 100% 충족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대학의 구조 개선 필요성이 높아져서 이런 정원 조정할 때 유연성을 높이고자 총 입학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교원 확보율을 유지하는 것을 폐지하도록 했고요. 캠퍼스 간 정원 조정이나 주 야간 정원 조정, 또 학부의 정원을 석사 과정으로 옮기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규제를 완화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입학 정원을 줄이지 않고 모집 인원만 줄여서 모집을 했다가 사정이 좀 개선이 되면 다시 또 늘려서 모집할 수도 있는 그런 모집 인원 유보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 주신 부분들 중에서 학과 신설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요, 첨단 분야에 대해 학과 신설이 가능한데요. 지방 대학에 한해서는 첨단 분야냐 아니냐를 떠나서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종전에는 학과를 신설해서 인원을 늘리려면 시설도 교원도 다 늘려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 필요한 첨단 기술 분야는 학생이 빠져나가서 결손이 생긴 인원을 가지고 학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첨단 기술 분야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위기 상황이 더 심각한데 첨단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화 분야라든지 아니면 지방대만의 어떤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학과 신설 이런 것들도 필요성이 높아서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방대 한해서는 첨단 기술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 결손 인원을 가지고 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대 입장에서는 좀 더 특성화 분야로 구조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번에는 대학 평가 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 지원이나 정원 감축 같은 주요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대학 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죠.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기로 한 건 일반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일종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평가인데요. 일종의 상대 평가인 선정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이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그 부담이 굉장히 컸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다 보니까 모든 대학을 한 방향으로 유도하게 돼서 대학의 다양성이나 특성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한 평가, 선정평가를 하질 않고 기존의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는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그 대교협의
대학 기관평가 인증은 저희 교육부가 하는 평가랑 사실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서 오래전부터 두 평가를 통합을 하거나 어느 하나만 실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재정 지원 사업을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을 하는 평가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앞서 말씀 잠깐 주셨긴 합니다만 앞으로 대학 평가는 어떻게 대체되고 또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네, 저희가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 대학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하는데 사용하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평가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 인증 결과입니다. 이 기관평가 인증은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관평가 인증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을 제외하고는 일반 재정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민간평가는 사학진흥재단에서 사용하는 재정진단입니다. 이 재정진단은 기관평가 인증에서 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 일종의 기업의 경영 상태를 분석하는 그런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따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고 대학이 제출한 예결산 자료를 분석을 해서 그 재무제표상 이 대학의 경영 상태가 굉장히 부실하다 하고 판정되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 대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는 일반 재정 지원을 그대로 하려고 하고요. 그 일반 재정 지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학 규모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도 대학의 운영 성과나 이런 것들이 지표로 반영해서 배분 공식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말 정도 되면 그 배분 공식을 대학에 공개해서 안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평가 방식이 바뀌면 또 그에 따른 과제도 있습니다. 대학들의 평가 부담은 줄이면서 대기업 기관 평가 인증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텐데요.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저희가 하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하지 않고 대기업의 기관 평가 인증을 하게 되면 대학의 평가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한 해에 두 평가가 동시에 있어가지고 대학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또 대기업 기관 평가 인증 결과를 가지고 재정 진단에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되면 대학들이 대기업의 기관 평가 인증에 대해서 좀 더 믿을 만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걸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다음번 대기업의 기관평가 인증 이거를 어떤 지표로 평가를 할지 또 평가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를 지금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평가 인증이라는 이 제도가 대학 교육의 질관리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저희 교육부에서도 좀 더 신뢰성이 있고 촘촘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기업에서 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대학에 안내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대학 규제 개혁에 첫 발을 뗐습니다. 대학들이 각각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